저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고 그 생각을 쭉 하다가 나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다가 잠드는 거를 엄청 추천드려요. 그리고 1,000억 원을 벌면 저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로 계속 바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하루에 1,000억 원이 계속 내면 언어긴 한데 이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말을 계속 해보자.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을지도 궁금해요.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고쳐나가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원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게 문제라는 게 없으면 해결할 일이 없잖아요. 해결할 일이 없으면 사실 성장 그리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방석 안에 앉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뭔지 알면 그거 해결할 방법만 찾으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삶이 신이 나는 건데 딱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에서 답을 찾아낼 겁니다. 항상.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포자인데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공식을 외워서 풀다가 모르는 공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못 풀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은 공식을 외워서가 아니라 이걸 대입해서 하잖아요. 본인이 공식을 만들어서 풀잖아요. 수학이 재미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허준이 선생님 같은 분이 나타나는 거죠. 세계적으로 수학 문제 풀지 못하던 난제들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푼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대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나올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은. 황노무 교수님도 몰입 얘기하시면서 난제 앞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답을 낼 거를 기다린대잖아요. 뇌가 결국은 그 생각 하나만 빠져서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천재들도 풀지 못한 난제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돈 벌 아이디어 하는 게 쉬울까요? 돈 벌 아이디어가 더 훨씬 쉽죠.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지금도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게 떠오르실 텐데 본인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나를 돕고 있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를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나가서 걷고 싶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 나가서 걷고 있는 자기지 않나요? 왜냐면 무의식이 말하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때 자꾸 나를 방해하는 무의식이 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면 언어가 이거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이게 툭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 플레이 되는 것 뿐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내가 1번을 선택하면 성공이고 2번을 선택하면 실패 이런 구조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어떤 걸 선택해도 성공이에요.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거기서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계속 똑같아. 어떤 걸 선택해도. 그래서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내면 언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원하는 내면 언어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인지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우리 시청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하루 1분 내 바꾸기 습관 루틴이 뭔지 궁금해요. 항상 대표님께 딱 지금 1분만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하실지 하루의 마무리에는 어떤 1분을 쓰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고 그 생각을 쭉 하다가 나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다가 잠드는 거를 엄청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계속 나는 1,000억 원 벌게요. 지금도. 왜냐면 아직 1,000억 원 못 벌었으니까. 그리고 1,000억 원을 벌면 저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로 계속 바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하루에 1,000억 원이 계속 내면 언어긴 한데 이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말을 계속 해보자. 저는 이제 여기 톡톡 두드리면서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톡톡 두드리면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러면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극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하면 다른 생각으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유료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톡톡톡 두드리면서. 그럼 혹시 작가님 1,000억 원을 벌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려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너무 핵심을 파고들었는데 1,000억 원이 있으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무한대의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상상을 해도 그 안에서도 돈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써보는 상상도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거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온 가족을 다 두바이로 가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각자 가족마다 다 큰 차들 빌려갖고 가이드와 경호원까지 붙여가지고 쫙 다니면서 여행하고 스위트룸 딱 얻어가지고 하룻밤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데서 막 묵고 그러면서 근데 스위트룸까지 필요한가? 경호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차를 꼭 많이 빌려야 되나? 혹은 퍼스트 클래스보다 비즈니스도 충분하지 않나? 그냥 막 갑자기 가격을 막 절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외여행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비행기가 멀면 고생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도 마음껏 행복하게 해드려 보고 마음껏 그 돈 쓰게 해드려 보고 아닌 말로 길에다 뿌려도 보고 상상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상상을 해보면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큰 수영장에서 온 가족이 같이 이제 파티를 하고 연예인이 와가지고 해외 유명 가수가 와서 막 노래해주고 임영웅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막 노래해주고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분이 오실까? 약간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다 해보는 거예요. 무한대로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요. 무의식 중에 만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내면 언어 일기라고 같이 훈련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쓰면 처음에는 다 크루즈 타요. 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 세계 여행 다니고 그리고 비싼 차들. 근데 그걸 계속 하고 만족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평범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상상할 때는 지금 풍요가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막 비싼 차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정말 돈이 있으면 내가 비싼 차를 타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맞는 차를 찾게 되고 비전보드 처음에 사람들한테 만들게 하잖아요. 다 최고로 비싼 걸로 세팅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전보드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하루에 루틴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천장 위에다 붙여놓으세요. 1,000억 원을 벌었다. 천장에다 붙여놓고 잠자면서. 근데 만약에 나는 옆으로 누워서 자. 그러면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저는 이제 벽, 침대, 천장 다 붙여놓고 딱 일어나면 바로 보이는 문에도 붙여져 있고. 왜냐면은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없어도 계속 생각하겠지만 그냥 루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너무 좋았는데 상상을 한다면 1,000억 원이 있으면 이거를 할까가 아니라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위 감각 양식에도 이제 그 훈련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생각해보는 거. 생생하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되고 행동은 변화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신호가 뭔지도 궁금해요. 운이 좋아지기 직전 확실하게 나타나는 징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게 인지가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예전에는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도 저거 해볼까? 요 마인드였잖아요. 1,000억 원을 벌겠다고 하면 저렇게 해도 돈이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 패턴이 바뀌어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지라도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 변화나 혹은 이게 첫 번째 변화일 수도 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한 번씩 갑자기 울컥울컥 눈물이 나거나 평소보다 잠이 너무 오거나 잠이 아예 안 오거나 이게 사춘기 때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왜냐면 미엘린이 새로운 생각에 적응을 하고 그게 계속 굵어질 때 미엘린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춘기 때 미엘린이 활성화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면 왔구나. 이제 내가 바뀌어서 돈 버는 것들이 보이겠구나 하면서 감정 기복이 있는 것 또한 불편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에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또 뇌 회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쉽고 즐거운 거고 사람들이랑 같이 윈윈하면서 행복한 거야 라는 게 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바뀔 때 가장 흔한 일은 사실 머리가 아프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너무 많이 쏟아지거나 왜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그 진짜 부자들, 이미 현실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표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돈이 없을 때는 가성비 무지하게 따지고 한 푼이라도 싼 거를 고르기 위해서 엄청 서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에 그냥 리뷰 많은 거를 구매를 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차이냐면 시간을 고민하거나 이런 데다 잘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결단을 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명확하고 특히 내 삶에 이득이 된다면 구매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제가 차를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었어요. 람보르기니를 렌트를 해서 하루 500만 원 주고 빌려서 렌트를 해서 타봤거든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창피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시선 때문에 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벌고 차를 고르는데 결국은 제가 포르쉐를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업가 분들이랑 비즈니스 미팅도 많이 있고 이랬을 때 점잖은 차를 타고 가야지 제가 막 와 이러고 가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포르쉐냐 했을 때 그래도 신뢰가 있는 차, 사람이 탔을 때 신뢰를 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 미팅 할 때는 훨씬 더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람보르기니를 타려고 했으면 저 스스로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쓰는 거를. 그래서 비싼 차를 사든 뭘 하든 가치 교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포르쉐를 구매한 이유는 가치 교환인 거예요. 제가 그걸 타고 다님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겠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제 삶의 가치가 더 크느냐? 그러면 돈을 쓰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자꾸, 왜냐면 이걸 하나 사면 제가 그때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이제 카메라 같은 건데, 낚시 다니니까 유튜브 해보려고. 카메라를 30만 원짜리 사면은 2, 3일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린 걸 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100만 원이 더 들면 이거 거의 그 한 열흘치 정도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 노동이나 고통과 교환한대요. 부자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와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마인드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자들은 이 태그를 안 보고 구매를 한대요. 그래서 태그를 안 보고 구매해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구두를 그냥 딱 사러 가서 태그도 안 보고 이게 예쁘니까 이거 주세요. 그게 40만 원인가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거면은 어쨌든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한 번을 해야 근데 사실 강의 한 번에 구두 하나면 안 아까울 수도 있는데 이게 구두 하나 보통 7, 8만 원이면 샀었는데 바꾼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시죠? 카드 값이 또 한 7만 원 모질라 그러면 그 구두 사지 말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지금은 가치랑 교환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게 좀 더 쉬워졌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만큼은 안 사요. 오히려. 예전에는 뭘 많이 샀어요. 그 알리 이런 데 들어가서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쓰레기야. 나중에 금방. 그래서 저희가 공동구매도 사실은 굉장히 저가로 해서 공동구매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다 이름 있는 브랜드들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기적처럼 됐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우리한테 러브콜을 한다고 오히려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브랜드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많게는 20, 30%, 적게는 뭐 10% 이상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되겠구나. 왜냐면 싼 것만 찾는 분들 말고 좋은 거를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는.
근데 이 또한 계속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공동구매로 어떻게 하면 윈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는데 제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데 보면 싸게 많이 팔잖아요. 그런 데서 옷을 주로 사거든요. 지금도.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전 장사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나이키 가방을 막 이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추가 30% 할인하고 있다고. 제가 냉큼 들어갔는데 저도 이만큼.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바지 하나만 샀어요. 왜냐면 저는 필요한 게 바지 하나였는데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싸니까. 근데 줄 서려고 갔는데 전 바지 하나잖아요. 줄 서려고 갔는데 무슨 유명 맛집처럼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한 사람이 5팀인가 6팀이 계산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와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전율이 잃었어요. 이거구나. 싼 걸 싸게 팔지 말고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해서 우리 안에서만 이거를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면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겠구나. 소름이 쫙 끼쳐. 구조가 싹 바뀝니다. 그러더니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돈을 어디다 쓰느냐. 지금은 저한테 돈을 벌게 해줄 거에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서울에 사무실도 50평짜리를 얻었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선순환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50평짜리를 이렇게 내가 만들었을 때 이게 나와 우리 고객들한테 이득이냐 라고 했을 때 엄청 이득이네.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또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도 안 아까운 거죠. 근데 만약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빚을 내서라도 1억을 써야 된다. 피가 마를 겁니다.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피가 마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즈니스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사실은 가치 교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꼭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를 만들 때 돈이 필요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너 1,000만 원 주면 이거 활성화돼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되면은 바로 소득이 이렇게 날 거거든 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게 명확한 구조면 1,000만 원을 넣겠죠.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으로 돌려줄게 혹은 지분을 줄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이제 굉장히 커진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고 발상이 있었고 그거를 구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투자 전문 엔젤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기획안을 써서 올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쓴다기보다는 가치를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 가치를 운영한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상대방에게 가치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가치 교환 수단일 뿐이니까 가치와 가치로도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서 시청자들에게 꼭 또 마지막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사회 실험을 한 게 하나 나왔는데 모두가 다 배우들이고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배우들이고 한 명이 이렇게 안과 진료라고 하면서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한 명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한 그런 실험 카메라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약 확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삐 소리가 날 때마다 다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를 봐요. 두 번째 삐 했을 때도 어쩔 줄 몰라 해. 세 번째부터는 같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제 안과인데 본인이 마지막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남았을 때도 해.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혼자 남았잖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삐 소리가 나니까 일어났다 앉아. 그러다가 아예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와요. 이 사람은 몰라. 자리에 앉아요. 근데 삐 소리 나니까 이 여자가 일어났다 앉아. 이 여자가 왜 이러지? 그리고 두 번째 삐 하니까 또 일어나니까 물어봐요. 왜 일어났다 앉으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삐 소리가 나니까 일어났다 앉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삐 소리가 나니까 이 남자도 눈치를 보다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그 뒤로 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결국은 속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만큼 고생했는지 말해야 속이 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념화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두가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한한 존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생각을 해서 뇌를 리셋을 하면 대표님들도 얼마든지 지천에 깔려있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를 통해서 대표님들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이거는 뇌 과학적으로 100% 팩트예요. 최근에 세계적인 뇌 과학자들이 뉴로사이언스나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데 생각이 뇌를 바꾼다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시고 뇌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세계적인 학자들이 밝혀냈으니 그거 믿으시고 그 믿음 갖고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생각하면서 능력을 깨워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사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